안녕하세요.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참술입니다. 오늘은 해군 장교는 무슨 병과가 있는지, 각각 하는 일은 무엇인지, 병과별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OCS 장교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병과가 세부적으로 정해진 인력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모두 다 함정병과로 인관하게 되며 1년 이상 배를 타게 되고 중2 때 병과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병과는 크게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나뉘는데요. 전투병과는 함정병과와 정보병과 그리고 항공병과가 있습니다. 비전투병과는 정보통신, 병기, 보급, 공병, 재정, 공보정운, 군사경찰, 의무병과가 있으며 별도로 전문 분야는 통역, 교수사관, 정보보호, 공인회계사, 약사, 함정연구, 군학 등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해마다 모집하는 분야가 상시 바뀌기도 하고 대부분 고학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먼저 해군의 핵심인 함정병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항해, 기관, 정보병과로 나뉘어 있었으나 통합이 되어서 함정병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정보병과는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함정 운용 및 해상, 육상부대의 지휘관, 참모 임무와 해군 정책 수립, 집행을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육군으로 치면 보병이죠. 해군은 바다에서 전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타병과에서는 함정장교를 뱃놈이라고 하죠. 육상에서는 육상부대의 인사, 작전, 교육훈련, 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배도 타고 육상에서는 해군의 전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졸라 힘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기 복무도 잘 되고 해군의 핵심 병과입니다. 함정장교의 세부 분야와 업무는 매우 포괄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 함정장교의 여러가지 테크트리를 소개하는 영상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정보병과는 정보 분석관, 정보 참모 등의 보직을 수행하며 원활한 해상작전 수행을 위한 정보 지원 업무를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벙커 안에 수십 명의 지휘관과 참모진들이 앉아서 스크린들을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고 그 앞에서 브리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거 주로 합니다. 필승! 정보참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괴 수상함 2척이 동해상에서 전개 중이며 잠수함은 1척 미식별 중이고 오늘도 정은이는 미사일로 폭죽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전파 역할을 합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스마트한 분들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심하고 남들 앞에서 거리는 사람은 진짜 힘들 거예요. 참고로 정보병과도 정보함을 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도 뱃놈입니다. 이어서 항공병과입니다. 항공조종, 항공전술, 항공일반병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종병과와 전술병과는 항공기를 직접 탑승해서 운용하고 작전을 포함한 제반 항공기 지휘 및 참모의 역할을 합니다. 임관 이후 당해년도 TO에 따라서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나뉘게 되고요. 항공일반은 항공조종이나 전술장교로 왔는데 임관 후에 교육과정에서 생활훈련이나 각종 비행교육을 낙제하거나 신체적으로 조종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가게 돼요. 항공전단 또는 비행대대에서 제반적인 행정 업무를 하게 되고요. 흔히들 그라운딩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항공장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든 교육과 훈련을 꼭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항공조종병과, 전술병과는 장기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항공일반은 장기복무가 99.9%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통신병과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운용 및 발전계획 수립과 정보통신체계 개발, 획득, 지원 업무 등을 하며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실시간 지휘통제 보장, 전장감시체계 구축, 사이버전 대응 및 정보보호의 임무 등을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함정 안테나부터 통신장비의 제반사항의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전화가 안 된다, 통신! 인터넷이 안 된다, 통신! 그냥 뱃놈들 눈엔 전기가 다 안 들어오면 통신장교일 거야. 정보통신도 진짜 힘든 병과 중에 하나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정보통신장교도 전투병과 같아. 아, 맞다. 그리고 정보통신장교도 장기 할 거면 위관장교 때 1년 정도 함정근무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도 뱃놈이에요. 다음은 병기병과입니다. 임무는 함정의 각종 무기체계, 즉 함포, 유도무기, 수중무기, 전투체계 운용 등 무기체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무기체계 획득, 성능 개량, 시험 평가, 기술 지원 업무 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보병과와 더불어서 밀떡들이 가면 가장 최고의 병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맞다! 얘들도 장기복무 지원하려면 위관장교 때 1년 정도 함정근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도 뱃놈이에요. 다음은 보급병과입니다. 해군 보급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군수품의 소요 산정, 예산 요구, 조달, 획득된 군수품 저장 관리, 분배, 처리 등을 합니다. 초급 간부 때 장기 복무하려면 보급관으로서 1년 정도 함정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도
다음은 공병병과입니다. 올해부터 시설병과에서 공병병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임무는 전시와 평시 때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피해복구, 수중건설, 육상과 항만시설물 공사 설계, 감독 등을 합니다. 또한 승용차, 버스, 트럭, 불삭기, 크레인 등의 건설 장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가다 십장입니다. 는 아니고 사업 임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각한 야근에 시달리는 병과이며 배는 다행히 안 탑니다. 다음은 조함병과입니다. 여기서 조함의 의미는 배를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조할 때의 조함을 말합니다. 함정 건조에 있어서 소요 기획 단계의 기술 검토 업무와 함정 획득 사업 및 기술 관리 업무, 함정 설계, 건조 감독 등의 업무를 하며 조선소와 많이 연계되는 업무를 하고 출장 업무가 매우 많은 병과입니다. 조함 장교의 최고의 장점은 근무지가 서울 또는 계룡일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근무지가 거의 거기밖에 없어요. 함정 근무는 안 하는 병과이고 역시 사업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그 군함 건조라는 큰 스케일의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업무 잘못했다간 징계 수준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 배를 안 타서 꿀 같지만 절대 꿀은 아닌 꿀입니다. 꿀이에요. 다음은 재정병과입니다. 임무는 해군의 예산 분야, 국방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 편성 운용, 재무회계 업무 수행을 하는데요. 각종 감사 시즌이나 중장기 계획 수립 시즌이 오면 불이 꺼지지 않는 쌈야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군대는 회사처럼 금전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이 아니라 나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세금으로 모든 게 운영되기 때문에 나라 돈을 받아서 한 푼도 허투루 집행하지 않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 서류들을 준비하고 종합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병과입니다. 배는 안 탑니다. 다음은 공보정훈병과입니다. 임무는 정신전력을 창출하는 정신교육, 해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보활동, 장병들의 정서순화와 사기를 높이는 문화활동으로 네, 맞습니다. 꿀이에요. 단, 상급 부서에 가게 되면 각종 사건, 사고가 매스컴에 나오는 순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확인해서 대응보도도 때려야 됩니다. 몇몇 보직은 진짜 힘듭니다. 근데 솔직히 대응 업무는 고급 장교들이 하기 때문에 단기 정훈 장교들은 꿀이 맞아요. 다음은 군사경찰병과 즉 헌병병과인데요. 군 범죄 예방과 수사, 군기 질서 유지, 경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배는 안 탑니다. 아, 그리고 헌병 장교들하고 친해지면 매우 좋아요. 가끔 급해서 아무렇게나 주차했을 때 주차 위반 딱지라는 걸 맡게 되는데 헌병 중대장이 만약에 동기라면 내 차 줬다 대지 말랬지, 씹새끼야. 차 저기 될래 안 될래? 죄송합니다. 아유, 이 씨발놈이. 그러니까 이 개새끼야, 말을 들으라고. 저기 차 빼.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놈아! 마지막은 의무병과인데 간호병과와 의정병과로 나뉩니다. 간호병과 업무는 일반 병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의정병과는 의무행정의 준말로 군 병원 내에 있는 행정장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해꿀은 의정입니다. 이제 해군 장교를 목표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장기 복무든 단기 복무든 전공에 맞는 분야나 잘 맞을 것 같은 분야로 병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개꿀이면서 장기 복무까지 잘 되는 곳은 육해공 어딜 가도 없어요. 장기 복무가 잘 되는 병과는 그만큼 나가는 사람도 많아서 업무 강도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배 타기 전까지는. 반대로 장기 복무가 잘 안 되는 병과는 뽑는 인원은 적은데 그만큼 장기 복무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 그런 병과에서 장기 복무에 선발된 사람이라면 그 극심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인력이기 때문에 더한 고생을 했을 겁니다. 결론은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장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신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병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해군 장교의 병과는 전투병과로 함정, 정보, 항공, 비전투병과로 정통, 병기, 공병, 정훈, 재정, 의무 등이 있으며 별도의 전문 분야 장교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는 모든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